2023년 5월 26일 저녁 6시 범인 정유정은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전 과외 어플을 통해 접촉했던 사이였고 범인은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중학생 딸 과외를 해달라고 했지만 처음에 피해자는 이동거리 문제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인 정유정은 시범과외라도 한 뒤 결정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중학생 딸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교복을 입고 그 집을 방문한 정유정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씨를 살해했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왔고 마트에 들러서 칼, 락스, 비닐봉투 등 사체 훼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숨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캐리어에 이 시신의 일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경 자택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온 정유정은 택시에 탑승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의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낙동강변에 이를 유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택시기사는 한밤중에 캐리어를 들고 탄 젊은 여자가 외딴 곳에서 하차한 뒤 풀숲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또한 캐리어에 혈흔이 있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고 경찰은 이 장소에 유기된 피해자의 시신 일부와 신분증을 발견한 한편 피해자의 집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 6시경 범인 정유정을 바로 긴급 체포할 수 있었고 정유정을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신분증,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범인 정유정은 구속 상태고요. 범행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도 범행 그 자체는 우발적인 살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로 가득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굉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정유정은 스스로 검거되기를 선택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범행이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어쨌든 공중의 이목과 시선이 없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굳이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하차를 하고요. 눈에 띄게 풀숲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마치 택시기사에게 수상하게 생각해달라, 신고를 해달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면서 신분증을 함께 버려두었다. 이것도 경찰한테 바로 신원 확인해서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그렇게 3시간 만에 검거할 수가 없었겠죠. 최소한 며칠은 걸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부에서는 신분 바꿔치기다 뭐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 이건 정말 180도 반대되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거든요. 다른 범죄 행위도 그렇지만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실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인데요. 이거는 어설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자수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굉장히 서둘러서 시신 유기를 했는데 일부만 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못해서 제정신인가 싶은 부분이죠. 아니 피해자 집에 시신을 일부는 남겨두고 뭐하러 일부만 유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두 번째 질문. 사실 범행 전후의 동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과외 어플에서 이동거리 문제로 과외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물론 정유정이 가짜 주소를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CCTV에 정유정의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것만 봐도 일단 피해자의 자택과 정유정의 집이 아주 가깝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범행을 하고 집에 가서 캐리어를 가져오고 피해자의 자택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넣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자택에서 택시를 탔다고 하거든요. 이게 계획적인 살인과는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살인 자체가 계획적이었다고 하면 애당초 시신 훼손을 할 도구나 가방을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집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캐리어를 왜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둘러댈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에 뒀던 자기 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렀다, 뭐 이러면 그만이죠. 그런데 굳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우발적인 살인이라거나 또는 살인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해서 일단 범행을 저지른 뒤에 수단을 모색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실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잠깐 현관에 두고서 범행 실패하면 그냥 다시 가지고 가도 그만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 드는 의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범행에 있어서 범인 자신에게 낯선 장소에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2번, 3번 드나드는 것은 모든 살인범들이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범행에서 더욱 이상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영철이 강도살인으로 위장했던 신사동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도 현장에 자신의 잭나이프를 두고 와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잠가놓고 나온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정유정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나와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집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도어락 키가 있거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을 테고, 그러면 도어락 키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말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유정이 살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유기를 하겠다, 그걸 위해서 어쨌든 그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출입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살인을 하고 나서 도어락 키를 못 찾으면요. 실제로 그냥 비번으로만 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공동현관은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변수를 떠안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정유정은 애당초 앞서 말했듯이 훼손도구나 유기할 가방을 가져갔어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로 그 피해자 자택에 시신을 방치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교복도 입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왜 굳이 바로 그 교복을 입고 갔나? 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딸이라고 했으니까 중학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겠지 라고 그냥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복을 입고 가도 외모가 좀 앳되면 중학생이구나 할 거고요. 외모가 아니니까 만약에 교복으로라도 굳이 감추려고 했다고 쳐도 좀 이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출입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고 흉기로 살해할 마당에 사실 그렇게 오래 나이를 감출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실제로 출입만 하게 되면 범행은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에서 범인 김태현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던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정유정은 피해자와 어떤 형태로든 면식범이었는데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의구심은 대부분 한 번에 해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3년 넘게 무직 상태로 사회활동이나 외부활동 자체가 거의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인이나 일방적인 원한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즉, 피해자는 정유정을 전혀 모르고 또는 얼굴 정도만 겨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정 자신은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깊은 원한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그 상대방인 정유정 혼자만의 지극히 협소한 인간관계 때문인데요. 그런 정유정이 피해자조차도 모르게 만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과외 앱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만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그녀를 노리고 도어락키라든가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거나 혹은 보관한다는 점을 남몰래 인지하고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 싶어서 교복으로 자신을 위장한 채로 그 집에 접근해서 정말 완전히 계획적으로 피해자 A씨를 살해한다는 자신만의 그 일방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그 모든 행동을 지극히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우발적인 범행에 뒤따른 어리석은 시신유기였던 것처럼 굉장히 어리숙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증거들을 남겨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유정이 어떤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철저한 계획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귀책이 있다. 이런 것은 단 0.1%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디 경찰과 검찰의 현명한 수사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